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거둬서 이제 볼이 잘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에 걸리냐면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치시면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잘 맞다 보면은 이렇게 쳐요. 손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모든 어깨만 개입이 돼야 되는데 왼 어깨가 개입이 되는 거죠. 답답하셨겠어요. 동반자들은 막 드라이버도 막 200 몇십 m씩 날아가고 막 투온도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나만 3온 하는 데다가 거리가 이제 원래 거리가 150 가까이 쳤는데 처음에 여기 와주셨을 때는 막 110까지도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거 이제 왜 제가 설명을 지금 이제 다행히 거의 150 가까이 회복하고 있는데, 자 이제 시간은 이제 뭐 한두 시간으로 레슨은 짧고 또 지방에 서산까지 내려가셔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려서 올려드리면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세요. 주요 요지는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헤딩 스피드는 이 손과 팔, 어깨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회원님께서는 많은 유튜브나 그러면 레슨을 받으시면서 요걸 받아오신 거예요. 이게 몸하고 어깨하고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동행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생각을 해보면 몸도 돌고 팔도 도니까, 둘 다 도니까 플러스 돼서 더 많이 헤드 스피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스피드가 줄어들어서 거리가 떨어지는데 그 원인을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라는 거죠. 그 반대란 뭐냐면, 오히려 어느 정도 하체는 버텨주고 상체로 빨리 돌려서 내가 낼 수 있는 거리의 80%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폼이 어떻게 됐든 볼이 훅이 나든 슬라이스가 나든 관계하지 마시고 하체는 고정하고 상체로만 돌려서 쳐서 거리를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어디로 가든 괜찮으니까 무조건 이 상체만 최대한 돌리고 있죠. 이렇게. 예. 이 상체만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약간 훅성이 나지만 지금 거리는 150, 160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하체는 고정하고 지금 상체만 위주로만 이제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구 스윙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150m 정도를 확보를 해놔요. 상체로만. 이해 가셨죠? 자, 지금 제가 보면은 골프 치는 게 아니라 무슨 날라오는 공을 치는 것처럼, 타자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구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구 스윙? 네네. 그 160이 나오잖아요, 거의. 이해 가셨죠? 네. 이거를 바디 스윙을 했을 때는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돌면 더 빨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란 얘기예요. 여기에 바디 스윙이 더 들어가는 거는 이 160m를 유지하면서도 훅이나 슬라이스가 덜 나게끔 방향을 다시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 가세요? 네. 하체를 왜 쓰냐면 더 멀리 빠르게 내보내기 위해서 하체를 쓰는 게 아니라, 상체를 스윙을 해서 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조금만 빗나가도 오비가 나니까 빗나가지 않도록, 훅이 나지 않도록 같이 턴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체가 앞서가던 게 하체가 쓰게지게 되면 뒤에 들어오면서 크롭 페이스가 열리면서 훅이 들나겠죠, 원리가. 그러니까 거리와 속도는 상체고 방향은 하체인 거예요. 방향 때문에 하체를 써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110m 이렇게 나오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150까지 올라가냐면은, 여기서 이런 느낌까지. 근데 회원님 처음에는 스쿠핑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엔 스쿠핑을 하세요. 스쿠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헤드 먼저 오는 이런 느낌이 빨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헤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맞으면 훅이 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지금은
약간의 훅이 나죠. 분명히. 네. 나는 게 사실이에요. 스쿠핑을 하면. 근데 이 스쿠핑이 나중에 가면 왜 없어지냐면 여기서 하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저는 이제 스쿠핑을 했는데 하체가 들어가니까 스퀘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낼 수 있는 이 속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같이 써볼게요. 그럼 하체를 돌리면 볼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왜 회원님께서 이 하체를 돌리면서 바디 스윙을 했을 때 자꾸 슬라이스가 나면서도 거리가 줄었냐면은 그 원인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하체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속도도 줄고 오히려 방향성도 깨져요. 그러면 레슨의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상체에 스쿠핑 먼저 해서 헤드 먼저 보낸 다음에 약간의 훅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같이 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도 잡고 방향도 잡을 수가 있는데, 난 처음에 하체 몸통 회전을 하면서 무조건 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도 잃어버렸죠? 거리도 잃어버렸죠?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체만 쓰지 마시고 요거를 같이 돌려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거리도 크게 잃지 않으면서 방향도 확보되고.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상하체를 같이 그때서야 써주면 완전한 드로우 구질이 나면서 거리도 넉넉하고 방향도 똑바로 가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전국에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뭘 배우죠? 회원님처럼 이거 배우죠? 그래서 속도가 안 나고, 레슨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쳤을 때는 150 치셨다가 레슨 받고 나니까 110m가 줄어들었다면 30m가 줄어들었죠. 평균 140 나오셨다가 레슨 받으니까 120이 나와요. 30m가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방향성 레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방향성 레슨이란 하체로 돌려서 바디턴 스윙을 배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막 쳤을 때는 방향성은 좀 삐뚤어졌지만 140이 나가니까 속은 후련했는데 어떻습니까? 레슨을 받으니까 오히려 거리가 줄어든다. 알고 나니까 줄어든다. 또는 유튜브를 보고 하체를 돌려야 된다. 상체를 쓰면 잘못된 거다. 이런 레슨을 받고 막상 해보니까 슬라이스 나죠. 거리 20-30m 줄어들죠. 이제 이해 가셨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훅성이 났지만 이제 150m 정도 가까이는 나오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 만족하시면 그때 같이 하체가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 이전에는 헤드 먼저. 자, 기초 단계에서는 헤드 먼저, 캐스팅 하는 느낌으로 헤드 먼저. 자, 그 다음에 오른 어깨 먼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퀘어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헤드 먼저 갔었죠? 근데 이 말대로 이렇게 프로님들 말대로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폼도 망가지고 훅 나요. 그런데 훅이 나더라도 헤드 먼저 보내는 이 스윙 연습을 하고 나면 설사 훅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른 어깨를 쓰면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스퀘어로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오른 어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가 들어가면 우리 신체 구조는 하체가 어때요? 오른 어깨가 들어가면 하체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오른 어깨만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자, 오른 어깨와 오른 팔꿈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체 구조는 하체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체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체를 쓰는데 상체가 오른 어깨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해줄 때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하체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상체는 전혀 쓰지 않는데 진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정말 체하고 몸하고 같이 돈다. 그래서 그 결과 몸이 돌고 있는데 헤드는 도는 거고, 헤드가 돌다 보니까 우연히 볼이 걷어 맞는다. 재수가 좋아서. 그건 재수예요. 재수 좋아서 지나가는 길에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임팩트. 정확하게 허리가 돌기 이전에 정확하게 손으로만 치더라도 정확한 임팩트만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재수 좋아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맞힌 거죠. 이건 재수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 어쩌다가 맞겠지 하고 지나가다 맞는다, 우연히. 이건 재수 좋아서 맞은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손으로 얼마만큼 세게 때리냐면 있는 힘껏 다 때리세요. 있는 힘껏 다 때리세요. 예, 그러면 약간의 미세한 훅이 나죠. 160, 170m가 날아가잖아요. 제가 뭐 이런 거 한 거 있나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상체로만, 하체는 고정하고 그냥 상체로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어깨로만. 보셨어요? 이게 바로 이게 속도란 말이에요. 이 속도는 절대 몸으로 돌려서는 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자, 1번 먼저 스쿠핑을 해서 훅이 나도 괜찮으니까 스쿠핑을 해서 헤드 먼저. 무조건 헤드 먼저. 그렇죠? 훅 났죠? 걱정하지 마시고 헤드와 함께 오른 어깨 먼저. 그러면 드로우 구질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러면 허리 먼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페이드성 구질. 네. 오른쪽으로 가는 구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슨의 이거 경향을 보면 이 하체부터 먼저 돌리는 것부터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 줄죠. 방향 슬라이스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골퍼의 평균 드라이버 거리가 200m의 슬라이스 구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페이드 구질로 230m를 친다 그러면 다 오비예요. 겨우 200m 나가니까 겨우 페어웨이에 안착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구질을 갖고 230, 240을 내보낸다. 그러면 전부 다 오비입니다. 대부분 다. 이해 가셨죠? 만약에 250m를 내보내고 싶으면 약간의 드로우성 구질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내고 싶으시면 드로우 구질을 치시고, 또 오비를 내고 싶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라이틀리한 드로우를 구질을 추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제 이해 가셨죠? 왜 이게 뒤집혔는지, 순서가. 왜 나는 골프 레슨을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속도는 줄어들고 거리는 줄어들고 방향성은 자꾸 슬라이스가 나는지. 예,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또 가서 돌려보시고 또 연습하시고. 예, 그러면 오늘은 요 단계까지는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깨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어깨 골반 같이 들어가는 거. 요게 우리 ST 스윙의 중급자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은 7번 아이언 기준에서 160m의 드로우성 구질을 아주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회원님께서 이렇게 상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이제 훈련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로우를 내야 되는데 왜 조금 전처럼 페이드가 났냐면 내가 치고 돌 때는 드로우가 났죠. 근데 다시 좀 더 그걸 연결 동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옛날 게 나와가지고 왼쪽 어깨가 열리죠. 여기에서 페이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벤셔널에서는 왼쪽 어깨를 여는 게 맞아요. 왼쪽 어깨가 리드를 해서 왼쪽 공간을 열어주고 이 왼쪽 공간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벤셔널이라는 게. 근데 저희는 다르거든요. 오히려 왼쪽 공간을 열지 말고 그대로 쳐야 돼요. 이렇게 오른 어깨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강한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 연습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어깨 스윙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윙을 강조한다. 그럼 이건 컨벤셔널 한 거거나 좀 더 이게 심하면 바디턴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페이드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열지 마시고, 자, 보통 보시면 돌을 이제 도세요 그러면은 왼쪽 어깨가 열렸죠? 돌았죠? 어때요? 영락 없이 아까 치신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결과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당분간은 이 도는 거는 연습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니까 탕! 좀 보셨죠? 안 열리고 있죠? 제가 치는 동안에 헤드하고 오른 어깨만 내려오고 왼 어깨는 좀 뭔가 제어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드롭성 굿이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왼 어깨를 돌리지 마시고 제어한 상태에서 이 상태가 나오도록 이렇게. 예. 그러면 드로우성 구질로 바로 바뀌어버리죠. 이해 가셨나요? 예. 왼 어깨가 리드를 하면 페이드 구질이에요. 자, 웨지나 쇼다이어는 분명히 반대편으로 왼 어깨가 열리면서 가요. 이렇게 안 열렸죠. 그럼 이렇게 페이드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왼 어깨가 열리는 게 맞고 ST에서도 왼 어깨를 먼저 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우드 같은 거 칠 때도 똑같이 왼 어깨가 약간 어시스턴트를 해요. 오른 어깨로 결국은 치지만, 예, 그렇지만, 자, 기본적인 구조는 왼 어깨는 가능한 한 열거나 올라가거나 뭔가 열리거나 뭔가를 하지 말고 여기서 오른 어깨하고 오른 요 팔꿈치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헤드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왼 어깨가 열리면 헤드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가죠. 자, 그렇지만 왼 어깨는 어느 정도 제어있고 오른 어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들어오고 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돌지 마시고 이렇게, 예, 볼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죠? 푸시성이 낮죠? 자, 여기에서 크롭 페이스만 조금 더 받아주면서 돌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구질이 거꾸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이 상태를 찾은 다음에 결국 드로우 구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바로 가는 이런 뭐랄까 스트레이트성 드로우 구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회원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조금씩 돌아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볼이 밀리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페이드로.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국에는 왼 어깨가 돌지 마시고 여전히 오른 어깨로만 계속 쳐주세요. 제어하고 왼 어깨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왼 어깨 제어하시고 오른 어깨만 치세요. 그러면 어때요? 드로우성 구질로 확 바뀌었죠. 오른 어깨만 들어가시고 최대한 제어한다. 그러면 푸시성이 나올 것이다. 자, 푸시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클럽 페이스를 살짝씩 닫아준다. 그리고 몸은 회전해준다. 그러면 드로우 구질로 바로 바뀌어버린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내가 과거에 심하게 턴하던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왼 어깨를 조금씩 열면서 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페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전에는 완전 슬라이스가 나버렸겠죠. 지금은 훈련이 되셔서 페이드가 나왔지만, 페이드는 우리 ST 스윙 입장에서는 컨트롤 샷이에요. 주 메인 구질은 드로우 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왼 어깨가 열리지 마시고 조금 훅이 나더라도 이렇게 오른 어깨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오른 어깨, 오른 팔꿈치만 드로우 구질이 완벽하게
10개 치면 8개 정도는 드로우구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